자, 앞에서 엑스레이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UPS 비슬조에서 그 나오는 광전자로부터 그 스펙트로스코프를 보는 게, 이 UV가 이제 에너지가 수 일렉트론 볼트 이상이잖아요. 그죠? 엑스레이 같이 크진 않지만, 자외선을 쪼여줘서 전자구조 결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부 읽어주겠습니까? 시작. 네, 너도 쭉 읽읍시다. 네. 명망한 제 전자구조, 운석 표면의 선택 분자, 운석 상황계, 전자궤도 에너지 측정을 통해 양자화학에서 계산된 결과 목표, 전자궤도의 특징, 원칙, 양분식 결정, 고체 표면의 절대 것을 발과 방향 결정, 가격가의 밴드 구조. 예, 보면 여기서 빛은 가시광이 아니라 자외선을 쪼여주고 튀어나오는 그 광전자를 에너지 차원에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UPS 같은 경우도 아까 XPS가 엑스레이 포토 이미션 스펙트로스코피인 것처럼 에너지 레벨이 낮지만 그래도 에너지 밴드 갭을 결정할 수 있고 이런 고체 전자 구조를 방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마이크로스코피 관점에서 얘기를 조금 여러분 다 아는 것일 텐데요. 그래도 한 번은 보고 지나간 차원에서 그냥 복수하다 치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많이 쓰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탐침 주사현미경이죠, 그죠? 이제 현미경 넘어왔습니다. 이제 주사현미경인데 이 탐침과 표면 사이에 상호작용을 신호전압으로 바꾸어가지고 우리가 이미징을 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팁이 날카롭게 되어 있는데 그 팁 주위에 피에소 트랜스듀서가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전압을 걸어주면 이게 좌우 피에소 튜브인데 이게 이제 XY로 이제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STM인데요. 보면 컨덕티브한 표면에다가 날카로운 침, 그 끝에 되어 있죠, 그죠? 날카로운 침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양자역학에서 여러분 그 WKB 메소드를 들어봤습니까? WKB 메소드라고 못 들어봤나요? 자, 여기 한번 봐요, 한번. 여기서 요렇게 배리어가 있을 때 여기에 평균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전자가 투과해서 갈 확률 계산하는 게 WKB 메소드인데 여기 이제 요 웨이브 모양 자체가 조금씩 다르면 얘를 인테그레이션 해서 전체 흐름 전류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 배리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때는 삼각형으로 딱 좋은데 그래서 삼각형으로 딱 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분 파울러 놀드하임 식이라고 해서 필드 이미션 디스플레이에서 날카로운 침에서 전자가 튀어나올 때 전압과 전류 특성에 해당되는 게 식이 있거든요. 파울러 놀드하임 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배리어 모양 자체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을 때 그것도 여러분 생소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다, 그죠? 파울러는 파울러 놀드하임. 자, 파울러 놀드하임. 그래서 이제 여기 이퀘이션인데 쭉 이렇게 가보면 그래 할 때 식이 전류가 커런트 덴시티가 이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근데 이제 최종 식이 오리지널 파울러 놀드하임.
여기 있네. 여기에서 파울 노드 함식 돼 있으면 커런트는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이렇게 2의 제곱으로 들어가 있고 어디 일렉트릭 필드 돼 있죠, 그죠? 여기 밴드옵셋에 해당되는 베리 하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 일렉트릭 필드 전압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I는 V의 제곱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V분의 이런 식의 게 나오죠. 그럼 예를 들어서 V 제곱이면 얘를 넘기면 I 나누기 V 제곱씩 하고 얘를 로그를 취한 값하고 V분의 1을 그림을 그리면 나머지 파라미터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관계를 해서 에너지 배리어 하이트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WKB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프라모빌리티 되어 있는데 여기에 투과되는 조그맣게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요거를 위치별로 포텐셜이 주어져 있고 전체 에너지 차이를 이 원하는 위치에서 x1과 x2 사이에 x1과 x2 사이에 여기 에너지 있죠. 에너지하고 요 포텐셜 V를 이제 V에다가 에너지를 빼고 전체 루트를 취한 상태에서 x1과 x2로 하게 되면 얘가 이건 반사 계수인데 투과 계수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WKB 메서드라는 거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에 그 날카로운 탐침이 있고 전도체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전자는 베큐엄 에너지 배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 터널링 커런트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거리에 대해서 엑스포넨셜리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 엑스포넨셜리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 전류는 결국 로그를 취하게 되면 그게 로그 커런트는 결국 거리에 비례하는 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STM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생각이 끝이 굉장히 날카롭고 이 거리에 대해서 양자역학적으로 아까 파울러 노르드하임이나 WKB 메서드에 따라서 터널링 커런트가 거리의 제곱에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 걸로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로그 앰프 보면 터널링 커런트 앰플리파이어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건 뭐냐면 커런트를 증폭시키고 거기에다가 로그 앰프를 붙입니다. 로그 앰프를 바로 붙이면 그 자체가 바로 디스턴스가 되고 그 디스턴스가 되는 터널링 커런트가 계속 일정하도록 유지를 시켜주면 그 일정하도록 요 전압을 걸어주는 거가 이미지를 취했을 때 이 높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스케일링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노벨 물리학상이 나왔죠, 그죠? 노벨 물리학상 나왔고 이게 몇 년도 이게 80년도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IBM 그 쥐리히에서 했는데 원래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 그랬을 때 보면 여기 나오죠, 그죠? 모든 주사형 프로브 연미극의 원조격입니다. 이 기술은 1981년이에요. 81년에 IBM GDE에 의해서 발명되었으며 이들은 5년 뒤에 이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딱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장치를 보면 아이디어가 참 재밌죠, 그죠? 아까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전자인명 같은 경우는 광학계를 이용해서 얘를 굴절시키고 그리고 굴절된 이미지를 보고 원래 이미지를 두 번 하면 원래 이미지로 되돌아오거든요. 제가 이전에 렌즈를 통해서 가는 상은 레티스로 따지면 리시프로컬 레티스, 즉 푸리어 트랜스폼한 결과라 그랬죠. 그래서 렌즈를 두 번 쓰면 이게 원래 실상으로 되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광학 빔을 써서 일렉트론 빔이든 그다음에 라이트 빔이든 빔을 써서 그 굴절을 잘 시켜서 포커스를 잘함으로써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
보는 것처럼 커런트 하는 거는 얘는 이미징을 하는 게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하는 거죠. 그게 예전에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제일 확인했는데 얘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면 디프렉션 리미트에 걸리게 됩니다. 굉장히 웨이브 형식이기 때문에 얘가 파장과 파장 사이에 있어서는 불분명한 그런 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작은 영역에서는 빛 파장이 400나노에서 800나노메타라는 걸 가정한다 그러면 이게 그보다 작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알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침을 뾰족하게 만들면 이 뾰족한 침에서 그 스페이스에 관한 레졸루션이 아까 piezo를 썼을 때 5나노메타라고 그랬죠. 5나노메타 간격으로 쭉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면 그때 위치마다 터널링 커런트가 바뀌는 것을 모니터를 하게 되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런 그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STM은 보는 것처럼 이 위치의 컨덕티브한 표면하고 거리에 따른 전류의 변화로부터 이 모폴로지를 우리가 아는 거고, 그 다음에 AFM은 보는 것처럼 요 끝에 얘는 저런체도 이미지를 할 수 있죠. 끝에 여기에 다이폴 모멘트가 있고 요 표면에도 다이폴 모멘트 있으면 결국 다이폴 모멘트는 서로 인력이 있습니다. 서로 인력이 있어서 반데르발스 폴스에 있어서 그 힘에 의해서 얘가 휘어지게 잘 만들어 놓으면 이 휘어지는 정도로부터 얘가 조금 휘어지게 되면 레이저를 조여서 반사되는 그 각을 약간 흔들리는 걸 보고 얘가 휘어지는 거 정도를 탐지해서 이 표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뭐냐를 탐지할 수 있는 게 바로 AFM입니다. 그래서 어타믹 폴스 마이크로스코프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AFM 아닌가요? 그죠? AFM인 걸 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힘을 가지고 거꾸로 거리를 알고 인터랙션을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얘는 그 화학에서 이제 무조건 힘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보면 여기서 보면 SECM 되는 그 스캐닝 일렉트로케미컬 마이크로스코피 돼 있죠, 그죠? 보면 여기에 그 전해질이 있을 때 이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생기는 포텐셜을 로컬하게 측정함으로써 로컬한 전기화학적 변화에 대한 이미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또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앤송글에서 이건 니어필드 스캐닝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인데 얘가 파장이 빛이 이제 400나노에서 800나노잖아요, 그죠? 근데 굴절률이 한 4쯤, 얘 4는 높은 건데 너무 얘 4다 그러면 이 파장이 100나노에서 200나노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 굴절률에 따라서 파장이 짧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작은 이런 유리 섬유를 이렇게 해주면 빛이 짜부된다 그러나요? 빛이 그 원래 파장보다 작은 상태에서 얘가 쭉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파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드가 되면서 쭉 가서 빛을 쪼였다가 요 로컬한 위치에서 빛을 쪼이고 반사된 걸 도로 측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광학계로 레이저 빔을 또 빛을 원하는 위치에 쪼여서 그 반사되는 걸 보는 게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팁 자체가 유리 섬유고 광섬유고 광섬유를 통해서 빛을 쪼여서 또 나오는 또 빛도 이렇게 탐지하게 되면 로컬한 라만 형식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빛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캐닝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프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쭉 이렇게 가거든요. 쭉 이렇게 가는데 우리 그냥 그냥 잠을 깨는 차원에서 소리나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PSM, PSL with force microscope, PSTM, optical 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GMS, server microscope, SCM scanning mechanical microscope, SCCM scanning electrical microscope, SGM scanning gauge microscope, SHGM scanning full flow microscope, SICM scanning ion conductance microscope, SCSM CMOR scanning Howland microscopy, SSM scanning fluids microscopy, SSRM scanning spreading resistance microscopy, SCHM scanning server microscopy, SCM scanning Howland microscopy, STH scanning Howland potential flow microscopy, SVM scanning voltage microscopy, SSSGM X-ray scanning volume microscope, SSCT scanning solar electron transfer microscope. 예, 보면 이 굉장히 스캐닝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프 종류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서 요지는 굉장히 날카로운 침과 표면의 그 사이에 상호작용, 그 상호작용의 종류를 어떤 걸 쓰느냐, 빛과 매질이다, 아니면 전기화학적인 그런 매질 속에서의 그 포텐셜이다, 아니면 그런 그 예를 들어서 켈빈 폴스 마이크로스코피 같은 경우는 우리 소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이죠. 켈빈 프로브 스케일링 마이크로스코프는 보는 것처럼 서피스 포텐셜 마이크로스코피 돼 있죠, 그죠? 서피스 포텐셜 마이크로스코피 돼 있는데 보는 것처럼 그 캔틸레버라 표현되어 있는 그 캔틸레버가 이 표면을 따라갔을 때 이게 메탈릭 캔틸레버 돼 있죠, 그죠? 캔틸레버 돼 있는데 여기에 포텐셜하고 이 표면에 포텐셜이 같으면 힘을 받지 않겠죠. 근데 위에 프로브하고 이 표면 사이에 그 포텐셜 차이가 있으면 그 포텐셜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 켈빈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류를 흘려주고 있는 그런 소자에 대해서 등전이면 있죠. 등전이면에 관한 정보를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전이면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그런 에너지 힘을 이제 이미지를 보면 우리가 이걸 잠깐 보면요, 이미지를 살짝 보면 이미지를 보면 이런 거 봐도 포텐셜이 커패시티블 커플되어 있잖아요, 그죠? 되어 있는데 요 위치별로 포텐셜 차이가 있고, 이거는 반도체 소자죠, 그죠? 소자 직접적으로 소자에 전류 흘려주고 있으면 실제 전류 흘러갈 때 켈빈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피를 하게 되면 위치별로 포텐셜을 다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전류를 흘려줬을 때 이 전류가 잘 흘러가는 곳하고 흘러가지 않는 곳, 그리고 그 포텐셜 분포가 여러분들이 콤솔이나 다른 시뮬레이터 쓸 때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고 그 중간에 온도라든지 포텐셜을 파워스 이퀘이션에 따라 풀잖아요, 그죠? 그 풀 때 그 관계에서 포텐셜을 계산할 때도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포텐셜을 제대로 잴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겠죠. 도구가 되고, 다음에 여기서 그 컨덕티브 어타믹 폴스 마이크로스코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각각 위치별로 컨덕턴스를 찍어가면서 잴 수 있겠죠, 그죠? 보면 여 밑에 그 전극이 밑에 있고 컨덕티브한 팁을 여기 딱딱 찍으면 전류가 잘 통하면 거기에 밝고 어둡고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밝고 어둡고를 위치를 하게 되면 전체 컴포짓 같은 게 있을 때 혹은 조성에 다른 재료가 있을 때 위치별로 전기가 잘 통하는 영역이냐,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영역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컨덕티브한 부분하고 컨덕티브 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결정을 해서 그 재료에 관한 성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켈빈 프로 마이크로스코프 예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전압을 걸어주고 위치별로 이렇게 전압을 재면 거기에 이제 오믹한지 오믹하지 않은지 배리어, 쇼키 배리어가 있는지 그런 정션 파트에 갑자기 포텐셜이 뚝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들을 길이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켈빈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포텐셜 재는 데도 좋고 또 우리가 컨덕티브 방금 보여준 컨덕티브 어타믹 폴스 마이크로스코프가 있으면 우리가 점핑 모드라고 있습니다. 점핑 모드. 점핑 모드라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나노 와이어다 이렇게 돼 있으면 한쪽을 이렇게 그라운드 시켜놓고 이 팁을 컨덕티브한 팁을 이렇게 이제 연결해 놓고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암페어를 이렇게 해놓는다.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컨덕티브 팁이 이렇게 어떤 이렇게 긴 재료에 대해서 나노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딱 찍어서 전압과 전류 특성을 잴 수 있습니다. 로컬하게 한쪽 그라운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팁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재면 거리에 따라서 이 컨덕티브 요 위치로부터 전류 전압 특성, 요 위치로부터 전류 전압 특성, 요 전압 특성이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샘플의 길이를 바꿔가면서 컨택 저항을 연구하는 그런 우리가 연구에도 쓸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이런 간격을 재료 4프로 갈 때 간격을 달리 이렇게 해주면 2배, 4배 이렇게 달리 해주면 요 벌크 파트는 요 길이에 대해서 비례할 거고 요 컨택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저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해서 길이에 대해서 해보면 길이를 줄였을 때 요 슬롭이 만나는 점이 컨택 저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저항 잴 때 많이 쓰는 것처럼 컨덕티브 AFM 팁을 써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로컬한 위치에 얘를 그라운드 시켜놓고 전압을 걸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전류를 재면 우리가 로컬한 그런 그것도 알 수 있겠죠, 그죠? 또 그리고 컨덕티브 AFM 팁을 이런 보면요, 컨덕티브 AFM 팁 보면 여기에 이제 전압을 걸어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저 그런 건데 여기에 전압을 걸어 전류가 흐르는 건데 만약에 전압을 좀 많이 걸어줬다. 그럼 전압 많이 걸어주면 여기 뭐가 튀어나갑니까? 전압 많이 걸어주면 튀어나가는 게 뭐죠? 전압을 걸어주면 튀어나가는 게 뭡니까? 팁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죠? 전자가 흘러갈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자가 흘러가면 로컬한 위치에 전자를 이렇게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현미경이나 그 다음에 엑스레이, 아까 스캐닝 엑스레이 마이크로스코피처럼 이 로컬한 위치에 전자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로컬한 위치에 전자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전자를 주는 게 우리가 보통 환원이라고 그러죠. 전자를 주고받고 산화 환원 된다 그러면 로컬하게 우리가 리소그라피 할 때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AFM 팁으로, 컨덕티브 팁으로 표면에 전자를 더 주고 해서 우리가 리소그라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살짝 보여주겠습니다. 보면 이거는 기계적으로 딱 이렇게 부순 거고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인데 컨덕티브 팁으로 실제 요 기계적으로 끌고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끌고도. 요거 보면 AFM 팁이 여기에 그래핀이 있으면 이렇게 쭉 하면서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 태우는 거거든요. 로컬하게. 그래 태워서
지금 나노스케일 비행기를 만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원하는 비행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이제 로컬한 옥시데이션 부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AFM을 이용해서 로컬한 위치에 패턴을 만드는 이런 연구도 사람들이 한참 했습니다. 지금 한참 했고, 이게 실제 여러분 AFM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연구를 하면 재밌는 걸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많이 할 수 있고, 이 AFM 팁으로 지금 이거를 제기만 했는데 실제 여기에 어떤 재료들이 있을 때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용도의 그 프로브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마이크로스코프가 현미경이라고 그랬으면 이전까지는 다 어떻게 했냐면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자빔 이렇게 해서 광학계를 구성해서 디플렉션 되는, 그리고 이제 풀에 트랜스폼 된 그걸 가지고 이미지를 컨스트럭션 하는, 요게 제일 좋다고 했었는데,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거꾸로 이미지를 컨스트럭션 해서 그 이미지가 1 나노스케일의 이미지를 비교하는 거, 요게 그 노벨상 받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발효작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AFM 쓰면서 아마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사실은 이 AFM으로 이런 실험을 했었거든요.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 한 가지 예를 이제 보면, 이게 아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논문인데, 여러분 보면 한번 봅시다. 한번 재미로 한 거라 보면 돼요. 여기 보면 여기 나노튜브가 이렇게 있으면 나노튜브를 이렇게 간단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띄운 거거든요. 공중에 이렇게 띄워서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공중에 탱탱하게 이 나노튜브가 떠 있죠, 그죠? 떠 있는 상태에서 AFM을 이미지를, 얘가 AFM 이미지거든요. AFM 이미지인데, 이 AFM 이미지는 이렇게 스캔하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 여기 튀어나와 있는 우둘둘한 게 영향을 주는 쪽이고 안 주는 쪽이 있는데, 적절히 선택하면 이렇게 섀도우가 생깁니다.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래도 이런 이미지는 AFM 이미지 잘 찍혀요. 보면 여기에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이 이 전자인미가 SEM으로 본 것보다 더 두꺼워 보이거든요. 더 두꺼워 보이는데, 이때 더 두꺼워 보이는 이유는 SEM 같은 경우는 전자빔을 쪼여서 반사되는 걸로 이미지를 하는 건데, AFM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가니까 팁하고 이 나노튜브하고 반응을 하니까 얘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요겁니다. 뭐냐면 캔틸레버를 이제 요 위에 올려서 이제 딱 누르면 힘이 들겠죠, 그죠? 요 팽팽하게 올라있는 거를 딱 누르면 힘이 들 겁니다. 힘이 드는데 여기서 힘이 얼마고 다음에 얼마만큼 휘어지고 이런 걸 알면 요 스프링에 해당되는 요 나노튜브가 얼마나 튼튼한 것인가, 밧줄 그 로프가 얼마나 튼튼한 것인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 AFM에 우리가 AFM이 디플렉션 될 때 그때 캔틸레버가 실제 캘리브레이션 되고 나면 이 정도 디플렉션 된다라는 거를 캘리브레이션 통하고 난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얘가 실제 얘를 얼마만큼 계산한 결과로 눌렀을 때 얼마만큼의 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2분의 kx제곱 스프링이라 생각해보면 x제곱 델타 제곱으로 표현하게 되면 요 값 자체가 그 스프링에 관계되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델타로 표현되어 있는 게 팁으로 눌렀을 때 그 실제 눌린 깊이 하고 그 누를 때 힘을 가지고 XY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얘를 용수철로 표현해서 얘가 얼마나 튼튼한가 아닌가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우리가 AFM 같은 경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런 역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쓸 수 있고, 얘기했듯이 AFM의 점핑 모드. 자, 점핑 모드라는 게 있는데, AFM 점핑 모드라는 부분은, 보는 것처럼, 이걸 볼까요, 한번? 이제 여기 보면 몇 가지 모드가 있죠, 그죠? 모드가 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글자가 점핑 모드. Force Distance Curve 되어 있는 게 아까 제가 보여준 거고. 컨택 모드가 있습니다. 컨택 모드. 컨택 모드에 있어서 실제 AFM 팁이 이렇게 컨택이 된 상태에서, 딱 붙인 상태에서 굴곡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미지를 그릴 수도 있고, 얘를 컨택하지 않고 얘를 띄워서 그 띄워진 상태에서 아까 다이폴 인터랙션에 의해서 받는 힘의 크기로부터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컨택 모드가 되어 있으면 이 팁 자체가 컨덕티브한 팁이라면 밑에 컨덕티브티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배선을 해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 로컬 모드에서 이 전압적 특성을 쭉 잴 수가 있거든요. 그래 되면 이 표면에 대해서 소자 특성을 우리가 다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런 거 처음 만들었을 때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그 당연한 장치로 생각되지만 제가 AFM 처음 봤을 때 굉장했었거든요. 굉장해서 AFM 을 독일에서 처음 봤는데, 그때 그 디지털 인스트루먼트에서 나온 걸 봤는데, 이런 보면 이 캔틸레버가 mem스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mem스 공정에 따라서 이렇게 날카로운 침을 이제 그 실리콘 에칭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 AFM 캔틸레버 끝에 여기에 미러를 쓸 수 있게 해서 이 레이저가 이렇게 쪼이면 반사되는 그 위치를 판단하는데, 이런 다이오드를 쓰거든요. PSPD라는 다이오드를 쓰거든요. PSPD라는 거는 여러분 AFM 지금 써본 학생들은 여기에 이제 포토 다이오드가 4쪽이 있는 겁니다. 4쪽이 있어서 정확히 중심에 있을 때는 이 4쪽의 포토 다이오드 들어오는 것에 가장 신호가 같고 정중간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반사된 빛이 A로 가거나 B로 가거나 D로 가거나 C로 가면 위치가 조금 이동하면 요 4군데 포토 센서에서 들어오는 시그널이 달라지겠죠, 그죠? 달라지는 걸 보고 이 위치의 디플렉션이 어떻게 되는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AFM 그 디플렉션 되는 거를 가지고 힘을 거꾸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스캐닝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프는 그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 하나 마이크로스코프로만 쓰지 말고 잘 보면 다른 용도로 많이 쓸 수 있거든요. 많이 쓸 수 있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가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미징을 할 때는 보면 요 TV 있잖아요, 그죠? TV 있을 때 요 위치가 XY 위치로 일정하게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X, Y로 움직이면서 각각 포지션하면 되는데, 얘를 아까처럼 점핑 모드라든지 원하는 부분에 컨덕티비티를 잰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부분에 있는 장애물을 없앤다거나 했을 때 보면 그 위치로 이동해서 밀거나 당기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여기 위치를 판단해 주는 거를 원하는 위치로 갈 수 있게끔, 바로 갈 수 있게끔 해서 TV처럼 이렇게 퓨처 스캔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위치에 가서 얘를 자유자재로 조정하는 모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보면 AFM에 있는데 보통 많이 쓰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 우리가 어떤 리소그래피라 그랬을 때 원하는 패턴을 한다는 거는 원하는 위치에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건데, 결국 여기에 피에소 튜브가 이제 그 위치를 이동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얘가 전압을 걸어주면 원하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국 이 패턴 제너레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에 요 위치를 특정한 부분으로 이동시키는데 우리가 쓰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볼 게 참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전자현미경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전자현미경 부분은 광학적인 거죠. 그죠? 광학적인 거라서, 이제 전자빔이 쪼여질 때, 이제, 이걸 광학계로 구성을 해서, 이게 하나, 얘거든요. 보면 여기에 이제, 콘덴서 렌즈 돼 있는데, 콘덴서 렌즈란 게 이제 블록 렌즈죠. 그죠? 기본 집속해주는, 렌즈인데, 여기에, 그, 여기 보면, 자기장을 걸어서 여기 이제 전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의 렌즈계가 됩니다. 렌즈계가 되고 이 일렉트론 건은 전자 총 열전자입니다. 열전자. 열전자로 전자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가서 이제 이미지를 하게 되는데 이 이미징 전자를 쪼여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하는 부분은 이 전자를 통해서 빛으로 쓰던 광학계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갖다 쓰는 거라서 보면 완전히 전자회로거든요. 전자회로라서 이걸 써서 우리가 나노 스케일의 어떤 구조를 보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요것도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